안녕하세요. 한사 김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흡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면 호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숨을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즉 호흡을 코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숨을 쉰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뭘 하죠? 뭐 좋은 영양제를 먹나요? 좋은 약을 먹나요? 좋은 음식을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숨을 내뱉고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뭘 하죠? 뭐 좋은 걸 먹나요? 그 순간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의 마지막을 마칠 때는 호흡을 내쉬고 생을 끝내게 됩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산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분만 호흡을 하지 않아도 숨이 막혀도 우리는 죽는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이 우리는 너무나 이 호흡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도 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할 때 뭔가를 막 좋은 걸 먹어야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호흡을 잘하는 것이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암이나 치매 그리고 다양한 만성질환들로부터 회복하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코로 숨을 쉬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 특히 뭐 어린아이나 청소년, 그리고 또 약간 비만이면서 코를 고는 분들이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는 코는 호흡기관이고 입은 음식을 먹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역할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코로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질환을 빨리 치료해서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뇌는 커졌고 호흡하는 어떤 기능들은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산업화가 되면서 인간의 호흡은 약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전과 다르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예전에는 모유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분유를 젖꼭지를 통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부드러운 음식들을 많이 먹죠. 또한 요즘에 그 가공식품들, 또 초가공식품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씹을 필요가 없는 음식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연의 음식물들이 많은 가공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먹기 편하고 별로 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를 써서, 턱을 써서 이런 음식물을 먹는 과정들이 줄어들면서 이 치조궁, 즉, 치아들이 이렇게 나여있는 이 턱뼈 있죠? 그거 부분들이 작아지고, 또 이 코 뒤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 실제로 공기가 통하는 공간인 부비동이 작아졌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이미 숨이 막히는, 호흡을 잘 할 수 없는 구조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대기 환경도 안 좋아졌지만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호흡기가 약하고 그 다음에 또 비염이라던가 축농증 이런 것과 같은 호흡기 관련, 코 관련 질환들이 증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작은 공간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호흡하는 힘들이 약해진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떤 가공이 많이 된 그런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변화하는 어떤 이점이 있죠.
이 부분들이 작아짐으로써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얼굴이 전체적으로 작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도 있죠. 작은 공간에 이전과 똑같은 개수의 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치아를 교정하게 됐습니다. 치과 선생님으로서는 좀 희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산업화되면서 먹는 음식의 종류가 바뀜으로써, 턱이 작아지고, 얼굴이 작아지고, 이와 함께 이 공기가 드나드는 부비동 또한 공간적으로 작아지게 됐습니다. 좁아지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숨 막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공기가 들어가는데 코로 들어가나 입으로 들어가나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숨을 코로 들이쉴 때 세 가지 정도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 아시는 분처럼 외부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즉, 우리가 겨울에도 여름에도 일정한 온습도의 공기가 폐로 들어갈 수 있게 조절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코는 이 외부의 것들을 거르기 위한 어떤 면역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점막 같은, 그리고 섬모 같은 그런 기능들이 발달했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세균이라던가 먼지라던가 이런 이물질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부비동이, 이 공기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뇌가 활동을 하잖아요. 뇌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일종의 냉각기 역할을 한다라는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야 우리 폐가 충격을 받지 않고 적절한 온습도의 산소를 공급받게 되고, 두 번째,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차단해서 어떤 염증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뇌의 과열을 방지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격하게 어떤 표현을 하고, 아이들에 있어서 정서장애가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좁아진 부비동이나 호흡기관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그걸로 인한 어떤 답답한, 한의학적으로 치면 우울증이겠죠. 그리고 뇌가 어떤 과부하가 되는, 열이 과열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어쩌면 아이들이 점점 급해지고 울분에 차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당연히 구조적으로 좁아진 곳에서 면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비염이나 축농증, 이런 기관지 문제, 이런 호흡기에 염증도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과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그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 숨을 쉴 때 일산화질소, NO라고 하죠. 일산화질소가 입으로 숨을 쉴 때보다 한 6배 정도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소의 어떤 흡입량도 한 18% 정도 코로 숨을 쉴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산화질소?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일종의 생리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담이지만 일산화질소를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비아그라, 즉 발기부전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기가 일어날 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부분에 혈류가 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될 때 그런 약물들을 통해서 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일산화질소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일산화질소는 혈관의 내측 벽면, 그리고 신경세포, 그 다음에 어떤 외부의 어떤 항원을 감작한 대식세포,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공기가 들어가는 이 부비동에서도 이 일산화질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쉴 때 더 많은 일산화질소가 생산이 돼서 우리 혈액 속에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할 때 동시에 일산화질소도 거기에 같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조직에 가게 되면 이 일산화질소가 그 조직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적혈구라던가 어떤 산소의 공급이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잘 떨어져 나오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 NO가 부족하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필요한 조직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못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다 보면 이 조직에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에너지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기능의 회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 숨을 쉼으로써 충분한 NO, 즉 일산화질소가 생성되게 함으로써 세포,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조직이나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우리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ATP라고 하는 생물학적 화폐, 에너지 저장하는 것들이 많이 생성되게, 충분히 생성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몸은 충분한 신진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쉰다면 뭐 충치라든가 뭐 입냄새,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건조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충분한 NO가,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뭐 산소의 양도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신진대사의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단순히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입냄새가 생기고 충치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생산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어떤 전신질환과 어떤 면역 기능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코와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중병이나 만성질환에서 빨리 헤어나오고 싶다면 1차적으로 숨을 잘 쉬어야 되고 2차적으로는 그 호흡을 코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공기도 나빠졌죠. 따라서 1차적으로 공기도 나빠졌는데 입으로 숨을 쉰다? 그럼 최악이겠죠. 초미세먼지 같은 건 아직 우리 몸이 여과하지 못하니까요. 코로 호흡을 함으로써 그런 것도 차단해야 됩니다. 또한 현대인은 만성적인 긴장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 호흡 기능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노화까지 겹치게 되면 정말 호흡 시스템의 저하는 정말 급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퇴행성 질환, 만성 질환, 암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현대인이 호흡을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하는 기법들을 익혀야 되고 또한 꼭 코로 숨을 쉬는 습관들을 들여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좀 유행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뮤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치과 의사인 마이클 뮤가 제창한 것인데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혀를 최대한 입천장에 대고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이 확장이 돼서 좀 더 좋은 호흡이 일어난다고, 충분한 호흡이 코로 인해서 코로 숨이 더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혀를 입천장, 입꼬리 있는 부분에 살짝 대는 것은 동양의 모든 수행 과정에 있는 상자교라는 것, 즉 위에 만들어진 다리란 뜻이거든요. 상자교 시스템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옛날 사람들이 코로 호흡을 하는 것들이 뭐 일산화질소를 더 많이 생성시키고 산소도 더 많이 들어온다는 몰랐겠지만 호흡이라는 건 코로 해야 되고 그러기 충분히 잘 호흡하기 위해서는 입천장에 혀를 댐으로써 이것들이 더 확장된다. 이것들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절에 갔을 때 부처님의 염화미소라고 하죠. 방가사유상도 그렇고 입을 다물고 살짝 미소 짓는 그런 상황일 때 이 입 안에서는 혀 끝을 입천장에 살짝 대는 이런 상자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의 긴장도 풀리고 또 충분한 호흡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까지 생기는 것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뮤잉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호흡은 아주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병을 앓고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부터 그것보다 먼저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까, 잘 숨을 쉬어야 될까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호흡이 중요한 이유와 어떻게 하면 호흡을 잘할까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와 함께 호흡은 꼭 코로 하셔야 됩니다. 코로 하는 호흡과 입으로 하는 호흡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막 어떤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슬로우 조깅, 가볍게 뛰는 운동을 하신다면 이 운동을 할 때 가능한 코로 숨을 쉬기를 권합니다. 즉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운동 강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운동하는 일정한 시간대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은 코로 쉬는 겁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는 거고요. 입으로 숨 쉬지 마시고 코로 숨을 쉬어서 좋은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